이제 AI 성능은요, 단순히 칩 하나가 얼마나 빠르냐 이 경쟁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수백 수천 개의 칩들을 얼마나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 이 연결이라는 문제가 바로 새로운 전쟁터가 됐고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연결 문제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야기는요,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큼 작은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컴퓨터의 거시 세계, 그 엄청난 스케일 차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패키지 기판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요, 나노미터라는 초소형 세계에서 쓰는 언어, 이걸 우리가 쓰는 밀리미터 세계의 언어로 바꿔주는 통역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반도체 칩 안에 그 빽빽한 회로, 그리고 우리 손바닥만한 컴퓨터의 메인보드, 이 둘 사이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수백만 배의 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전선으로 연결한다? 말이 안 되죠. 바로 이 거대한 간극을 이어주는 다리, 그게 바로 패키지 기판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AI 시대에 중요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손톱만한 작은 기판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최첨단 HBM 메모리, 이거 전부 그냥 비싼 돌덩이가 되는 겁니다. 이 기판이야말로 그 모든 AI 반도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초고속 하이웨이, 즉 고속도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단순히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택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4단계짜리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한국에서 GDDR7 기판 같은 아주 비싼 하이엔드 제품을 개발해서 돈을 법니다. 둘째,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셋째, 생산을 비용이 저렴한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넘겨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여기서 번 돈을 다시 한국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 바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정말 멈출 수가 없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타임라인을 보면요, 벌써 2016년에 미래를 내다보고 이 초미세회로를 그리는 핵심 기술 MSLP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또 한 번의 신의 한 수,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뿌려둔 씨앗들이 지금 와서 압도적인 경쟁력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주변 경쟁사들을 보면 심택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지 더 잘 보여요. 대덕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주로 서버 CPU 같은 비메모리 쪽 기판에 집중할 때 심택은 뚝심 있게 메모리 기판이라는 한 우물만 팠습니다. 바로 이 선택과 집중, 이 전문화가 지금 심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공장 수스티오 말인데요, 이건 정말 다시 봐도 신의 한 수예요. 요즘같이 미중 갈등이 심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싹 피하면서 동시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원가 경쟁력은 확 끌어올렸으니까요. 글로벌 기업들이 입에 달고 사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답을 심택이 제시한 셈입니다. 일단 지금처럼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기본 시나리오 가능성을 60%로 가장 높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박 시나리오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는 쪽박 시나리오 가능성도 각각 20%씩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꽤 있다는 거죠. 그럼 최고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우리 노트독이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AI가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LPCM-M2라는 완전히 새로운 메모리 기판 시장을 심택이 꽉 잡는다는 게 바로 불 케이스의 핵심이고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바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와서 수요 자체가 꺾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심택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곡괭이와 삽을 만들고 있는가? 맞습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화려한 AI 모델이나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받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적인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곡괭이와 삽 같은 회사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공급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미래 기술의 흐름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AI 골드러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술 골드러시가 올지 모르죠. 그때 여러분은 반짝이는 금만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금을 캐는데 반드시 필요한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도구를 찾아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